오늘 수업할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사실은. 우리 카이 제곱 통계량에 우리가 적합도 검정이라는 걸 첫 번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독립성 검정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동질성 검정 살펴봤어요. 세 가지가 다 모두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설 검정 절차 5단계에 따라서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설 검정 5단계 절차는 이제 너무 잘 아니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운 다음 유의 수준을 정하고 그다음 이제 어떤 통계량을 사용할지가 결정하는 게 되게 키 포인트겠죠. G 통계량을 사용할지 T 통계량을 사용할지 아니면 오늘 배운 카이 제곱 통계량을 사용할지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고 네 번째는 이제 기각력을 결정한 다음 다섯 번째 결론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독립성 검정이든 동질성 검정이든 사실은 푸는 방법은 관측값 빼기 기대값을 해서 그 다음 제곱을 해서 기대값을 나눠줘서 모두 더한 다음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개 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실은 주변 확률의 곱으로 의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거는 동일한 방식인데 독립성 검정이랑 동질성 검정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동질성 검정은 두 가지 범주에 독립인지 아닌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고 동질성 검정은 우리가 A라는 범주랑 B라는 검정이 동질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테고리 한 범주는 상수를 뽑아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통계량을 해서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은 동질성, 동일성 검정할 때 R 곱하기 C가 2 곱하기 2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비율 차이에 의한 검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고 G 통계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G 통계량과 카이 제곱 통계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G 통계량의 제곱이 카이 제곱 통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두 통계량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에 대해서 사례를 잠깐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한번 잘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G 통계량과 카이 제곱 통계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2 곱하기 2 문제, 그쵸? 2 곱하기 R 곱하기 C가 2 곱하기 2예요. 충동적 살인범과 계획적 살인범의 교화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다. 일정 기간 복역 후에 가석방된 충동적 살인범과 계획적 살인범 중에서 각각 42명과 40명을 랜덤하게 추출했네요. 우리가 42명과 40명을 랜덤하게 추출했어요. 그쵸? 요 숫자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C예요. 그쵸? 즉 요거는 우리가 동질성 검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쵸? 랜덤 추출하여 가석방이 성공적인 경우, 즉 재범이 없는 경우와 실패한 경우로 도수를 관측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았다. 살인범의 유형에 따라 가석방의 성공률에 차이가 있는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는 뭘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냐면 충동적으로 살인한 사람이랑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열심히 교화를 했어요. 그쵸? 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가석방을 시켜본 거죠. 그래서 재범이 없으면 성공을 한 거고 재범이 있으면 실패를 한 건데 충동적 살인범인 경우에는 42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재범이 없는 경우가 13명 그리고 실패인 경우가 29명이에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40명을 뽑아봤더니 성공한 사람이 재범이 없는 경우가 가석방을 했을 때 22명이고 실패한 사람이 18명이에요. 그냥 이것만 우리가 살짝 봤을 때는 충동적 살인범이 훨씬 더 교화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충 눈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진짜 통계도 그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동질성 검정하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모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모비율 차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살인범의 유형에 따라 가석방 성공률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해 보라고 했어요. 그쵸?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검정해 보라고 했으니까 가설 검정 보는 거죠. 충동적 살인범의 성공률과 그러니까 교화의 성공률과 계획적 살인범 교화의 성공률의 차이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없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아니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눈으로 볼 때는 충동적 살인범의 이제 성공률이 더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그쵸? 여기에 따라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공통모 비율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쵸? 42 플러스 40분의 13 플러스 22 하니까 0.427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공통모 비율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꼭 공통모 비율로 사용 안 해도 되긴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량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P의1은 사실은 이 뒤에 우리가 이거는 P1 빼기 P2는 모 비율에 대한 거니까 제로니까 생략을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 P1은 얼마냐면 42분의 13이에요. 그쵸? 42분의 13이고, 그리고 P2는 40분의 성공률이 22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P1 빼기 P2는 42분의 13 빼기 40분의 22 한 거예요. 요 밑에 우리가 공통모 비율로 사용해서 요거를 다시 한 번만 밑에다 쓰면 지금 공통모 비율이 0.427이 나왔으니까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0.427 1-0.427 하고 그 다음에 42분의 1 플러스 40분의 1 요거 계산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해봤더니 마이너스 2.20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우리 기강력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5%에서 검정하고 양측 검정 0.0이 오니까 기강력이 1.96이니까 1.96보다 2.20이 바깥에 있죠. 이렇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2.20이 여기 있죠. 이게 마이너스 1.96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낼 수 있냐면 H0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H0를 기각한다는 말은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 성공률이랑 계획적 살인범의 교화 성공률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획적 살인범은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고,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마이너스 2.20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즉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즉 H0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율과 계획적 안 적을게요. 살인범의 교화율은 동일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대립가설은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율과 계획적 살인범의 교화율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카이 제곱 통계량 카이 제곱의 0.05죠. 요거는 2 곱하기 2 분할표였어요. 그렇죠? 2 곱하기 2 분할표니까 2-1 2-1 예, 그쵸? 곱하기 이게 자유도죠. 즉 자유도가 1이죠. 0.05의 자유도는 1이 돼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0.5 카이 제곱 통계량 우리 1인 경우 저기 위에 구해놓은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잠깐 한번 올라가서 보고 올게요. 여기쯤 나올 거라고. 여기 있네. 그쵸? 0.05의 1은 3.84라고 나오네요. 뒤에 사실은 통계학책 표에 보면, 뒤에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수치가 지워지고요. 3.84였죠. 볼게요. 3.84 정도 된 것 같아요. 3점 썸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죠. 카이 제곱 통계량은 뭐예요? 관측값에서 기대값을 제곱해서 기대값으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쵸? 요거는 네 가지 경우니까 각각을 하나, 둘, 셋, 넷을 다 구해봐야 돼요. 구해보면, 여기에, 구해놓은 게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있는데 보면, 17.93, 24.07, 17.08, 22.97이에요. 그쵸?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42의 0.427은 뭐냐면, 전체분의, 즉, 17.93이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한 개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17.93이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죠. 전체 82에 35 곱하기 42예요. 그쵸? 사실은 이게 동질성 검정이기 때문에 충동적 살인범 42명 중에 전체 82의 교화에 성공한 사람은 35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확률이 0.427인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요게 사실은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인데 우린 이게 사실은 전체 확률분의 주변 확률의 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간단하게 문제는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기대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면 전체의 82분의 주변 확률의 곱 42 곱하기 47 곱하기 42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충동적 살인범 42명 중에 그쵸? 전체 82명 중에 실패한 사람은 47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서 이 기대값이랑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카이 제곱 통계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가 13이었네요. 어떻게 구한 거였어요? 17.93 간측값 13 빼기 17.93 해서 이렇게 4개를 다 더한 거였어요. 그래서 다 더해보니까 44.84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카이 제곱 통계량이 4.84가 나왔어요.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볼게요. 이게 4.84가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강력 판정을 한번 해보면 우리 기강력 판정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가 지금 0.059 자유도가 1인 경우에 3.84에서 3.84.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은 4.84가 나왔죠. 여기 4.84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을 내면 H0를 기각해야 돼요. 채택할 수가 없어요. 아까 결론을 내리면 똑같죠. 요게 채택이 되는 거니까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율과 계획적 살인범의 교화율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크다 작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면 예를 들면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율이 계획적 살인범의 교화율보다 낮다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 우리가 문제를 더 확실하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죠. 충동적 살인범의 교화율을 교화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걸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고려해 볼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G 통계량은 마이너스 2.20이 나왔어요. 우리 이걸 기억을 한번 해보고 여기 카이 작업 통계량은 4.84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G 통계량에 사실 이게 G 통계량인데 이 G 통계량의 제곱이 마이너스 2.20의 제곱이 대충 4.84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G 통계량과 카이 제곱 통계량을 두 개를 관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G 통계량의 제곱에 카이 제곱 통계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20의 제곱이 약 4.8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가지 살펴봤어요. 그쵸? 적합도 검정, 독립성 검정, 동질성 검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동일성 검정, 동질성 검정인 경우에 우리 분할표가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모비율 차이에 의한 검정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 근데 단지 차이점은 결론이야 물론 똑같이 나겠지만 2 곱하기 2 분할표인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G 검정, G 통계량의 검정, 이 G의 제곱이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우리가 통계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이때까지 가설 검정을 할 때 통계량을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문제 푸는 방식은 가설 검정 5단계에 의해서 문제가 풀고 지금 풀이 과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무슨 통계량을 사용한다만 우리가 알면 문제는 이제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어느 병원에서 실시하는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중 감량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량 정도를 측정을 했어요. 병원 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적어도 평균 10kg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네요. 실제로 이에 참가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감량된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임의로 10명만 뽑았어요. 10명만 뽑았으니까 일단 n이 30보다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소표본이네요. 소표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근데 관련 자료에 의하면 감량된 체중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3kg으로 알려져 있네요. 즉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 그쵸?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무슨 통계량을 사용한다? G 통계량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이거 T 통계량 사용해도 돼요. T 통계량 사용해도 되는데 G 통계량이 우리가 훨씬 쉽게 사용하니까 G 통계량 사용하면 돼요. T 통계량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마지막 그 퀴즈에 나왔듯이 통계학은 보통은 대는 소를 포함하지만 통계학에서는 소를 대를 포함한다고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G 통계량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고 모표준 편차가 n이 소표본 30보다는 작지만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G 통계량을 사용해도 사용하면 제일 좋다라는 경우에 그렇죠?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 교사는 새로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사용 횟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A 교사의 지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용 횟수는 평균 30분, 표준 편차, 시그마는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시그마도 알려져 있고 평균 알려져 있고 또 정규 분포도 따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역시 G 통계량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n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거 한번 볼게요. 어느 정부 생산회사의 품질관리팀에서는 새로운 공법에 의한 정부의 수명이 기존의 평균 수명인 1500시간보다 더 길다고 주장해요. 그쵸? 이를 하기 위해서 10개 역시 n이 지금 30보다 작아요. 10이에요. 이들 수명 시간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팀이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유효수준 5%로 검정하라. n도 30보다 작고 지금 이 경우에는 시그마 모 표준 편차 즉 시그마 제곱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G 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T 통계량을 사용해야 돼요. 반드시 T 통계량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요. 그쵸? 아까 우리 모 n이 30보다 작고 우리가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t를 써도 되고 g를 써도 돼요. 근데 g가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g를 쓰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g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소는 대를 포함한다고 얘기하지 대가 소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t 통계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때 핵심은 t 통계량을 사용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 오차를 즉 표준 오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 편차. 여기서는 지금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 20,
1520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 구할 때 보통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안 주어져 있는 경우는 본인이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쵸? 우리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은 다 알고 있죠. 역시 자유도로 나눠져 표본 크기 빼기 1 해서 뭐를 다 더해요. 뭐를 다 더하냐면 관측값 뭐예요? xi 관측값이랑 요거 이 데이터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평균은 1590이 나왔고 데이터를 나누기 구해서 다 더해서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표준 편차를 사용하니까 121.2가 나오더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계량 구하는 건 쉬워요. 그쵸? 똑같이 통계량을 구해서 가설 검정 5단계 절차에 의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는 A에서 생산되는 어느 다이어트 식품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10명의 자료예요. 그쵸? 역시 N이 30보다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모표준 편차,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쵸? 지분포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역시 무엇을 구한다? 표준 편차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 T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된다라는 거. 역시 이것도 핵심은 T 통계량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거는 비율에 관한 문제네요.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높으나 점차로 낮아지고 있고 1980년도 통계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흡연율이 79.3%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 여론조사 기간에 성인 738명을 조사해 봤더니 553명이 흡연을 한 적이 있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떤 통계량을 사용할지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우리가 잘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이 NP와 N을 구해보면 모두 5보다 크죠. 이런 경우에는 G통계량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5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셔의 적합 검정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이표본 모비율 문제예요. 한번 보면 대부분의 성인병은 비만에 의해 생기고 학사와 대학교 나온 사람이랑 대학원 이상에 나온 사람이 750명과 500명을 랜덤 추출해서 각각 386명과 237명이 뭐 이 비만 지수가 25 이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학사 이상이랑 석사 이상의 이 비만율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거는 학사를 몇 명 뽑았고 석사를 몇 명 뽑았으니까 동질성 검정에 의해서 카이제곱 분포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모 비율 차이에 대한 검정도 알 수 있으니까 이것 역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 지통계량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NP랑 N1-P를 구하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가 지통계량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드디어 우리가 오늘 배운 문제가 나오네요. 예방의학 잡지에 게재된 뉴멕시코에 사는 미국 인디언들을 학력별로 조사해봤어요. 고등학교 미만 251명, 졸업 414명, 그 다음 413명, 대학교 졸업 195명을 랜덤 추출하여 당뇨병 발병 실태를 조사한 표이다. 이거 역시 우리가 동질성 검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상수로 정해지죠. 유의수준 1%로 의해 검정하라. 동질성 검정에 의해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적합도 아니 동질성 검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이것 역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하면 돼.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서 관측값 빼기 기대값을 제곱하고 기대값을 나눠주면 돼요. 이거의 기대값은 하나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1273명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돼요. 그렇죠? 95 곱하기 251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는 동질성 검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고등학교 미만 251명 중에 전체 1273명 중에 당뇨병 있는 사람은 95명이다 해서 이렇게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제가 쉬운 방법으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A기업에서는 연령 세대별 결혼 생활의 만족도 우리가 아까 해본 문제죠. 그래서 30대 300명, 40대 200명, 50대 100명 동질성 검정이에요. 그쵸? 이거에 따라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의해서 구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기대값만 한번 구해볼까요? 요 기대값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600 나누기 요 50대 100명 만족의 19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측값에서 기대값 빼서 제곱하고 기대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사실은 이거의 정확한 개념은 뭐예요? 50대 이상은 100명이고 전체 600명 중에 만족하는 사람은 198명이다가 정확한 이렇게 개념이에요. 그렇죠? 동질성 개념이다. 문제 푸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의 선호도와 남녀 성별 차이에 있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전체 1309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래서 1309명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과학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남자, 여자 이렇게 차이를 이제 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뭐 예를 들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정해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아니기 때문에 전체 N명 중에 랜덤 추출하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성 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가 카이 제곱 통계량에 의해서 다 더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쵸? 나머지 방법은 똑같다. 요거 109명, 요거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전체 1309명분의 화학을 좋아하는 사람 335 곱하기 여자인 거 414. 이렇게 해서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자유도는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4죠. 2 곱하기 4니까 2-1 곱하기 4-1이니까 자유도는 3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례까지 한번 잘 살펴봤어요. 우리가 문제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제 구하는 절차는 5단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야 될지 그것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